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 배나소하는 시간, 우리 지식 나눔 콘서트 윌로우팜 김한석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윌로우팜은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흙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 그리고 농식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4회째는요 우리 새로운 농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인재 육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스토리텔러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무대 윌로우팜의 무대를 활짝 열어주실 첫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국악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청사는 날 보고 창공은 날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우리 임동창 선생님께서도 우리 농어촌에서 인재 육성, 네. 후학을 양성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인재사 육성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어쨌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어디 쪽에 계시죠? 전라북도 남원이요. 남원, 아름다운 도시 남원에서 지리산 자락에. 예, 얼씨구. 남원 자랑 일단 그럼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예. 지리산 치마자라 시원하고 시원하다. 오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위 러브팝 이제 본격적으로 임동 선생님 잠시 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우리 새로운 농어촌의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십시오. 만나보시죠.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이 유치할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고 학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산촌 유학을 한국식 그 산촌 유학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농촌 유학이라고 하게 된 거죠. 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농사 체험을 하고 매주 월요일은 사물놀이를 하고 화요일은 밴드를 하고 목요일은 뭐 생태학교 국립공원에서 와가지고 동식물에 대한 거를 자연 공부를 시켜주고 프로그램은 거의 뭐 365일 360까지 체험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되죠. 다 좋아요. 여기서 놀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가기가 싫어요. 도시 같은 데는 차 때문에 별로 못 노니까 여기는 뭐 차도 없고 넓어서 재밌어요. 간다. 엄마 따라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비가 좀 서운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좋죠 애들하고. 거기 있으면 저 모습 전혀 못 보거든요. 같이 자기 또래들 10여 명이랑 어울려갖고 생활하고 그 가운데 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 또 해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젊은 기농가구 15가구 늘어났죠. 젊은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40명 되는 아이들이 지금 동네를 왁자지껄 뛰어다니고 하니까 뭐 사람 사는 동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의 한림이 농촌유학센터의 센터장 정문찬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는 타입도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털털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오늘 그 모습으로 그냥 올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예의가 아니다고 이렇게 어제 장에 가서 옷을 한 벌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잘 입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충북 단양 그 한대리 마을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요. 집이 가난해서 부산에 있는 국립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에 공부를 잘하면 전교 성적이 한 3% 이내에 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부를 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합니다. 저는 적성이 원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 빨리 졸업을 하고 제 고향으로 가서 막연한 거지만 제가 농촌운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수업료를 면제받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1년 동안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 1년이 끝나고 1978년도에 제 고향 한대미로 제가 이제 기양을 합니다. 기양을 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농촌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근데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 봤을 때 가장 자본이 덜 들어가고 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양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계 중에서도 6개업. 제가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의 그 1978년도에 그 양축 농가들의 대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겨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닭이 크고 있을 즈음에 한 3,000수 되는 닭들을 제가 다 처분하고 사료값으로 부모님이 물려준 얼마 안 된 농지까지도 다 처분하고 망한 거죠, 솔직히. 망한 거죠. 그렇게 처분하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이 또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단양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계기는 저희 상님이 이제 하는 사업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기회가 너무 늦게 와서 사실은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고향에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제가 옛날에 동행하던 농촌운동을 다시 하기로 하고
제 고향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서 자청에서 이제 그 마을의 이장 일을 보면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2003년도에 제가 그 농수산식품부에서 주는 그 녹색노인 체험마을 사업을 유치하면서 잇따라서 산천종합개발, 그다음에 팜시스테이 마을,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을 유치해서 마을 안길도 고쳤지요. 물레방아 빨래터도 복원했지요. 사실 빨래터의 의미는 시골에서는 그 보도본부 유스센터입니다. 그 빨래터에서 동네의 모든 소식이 전달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고 야생화 쉼터도 복원하고 또 황토방, 방갈로, 약선식당 등을 증축을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잘 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방객과 체험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젊은 사람이 없는 마을에서 저에게 힘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인드에 동참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같이 동조자로 구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마을에 있는 빈집을 수리해 놓고 제가 이제 기농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정말 몇 달을 고민하고 수고하고 찾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카페도 뒤지고 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찾게 됩니다. 그분을 마을에 모시고 와서 이제 마을을 제가 안내를 합니다. 마을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 계곡이 흐릅니다. 한뜸이라는 뜻 그대로 한적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거다가 또 이렇게 잘생긴 저 이장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디미 마을을 방문하셔도 아마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아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을은 좋아서 빈집을 좋다고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학교에 아이를 전학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저의 그 간절한 소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왜 그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 학교는 2007년 폐교됩니다 하는 얘기를 왜 먼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분장님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몇 달 동안 수고했던 저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일을 한 몇 번 반복합니다. 정말 힘을 잃습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젊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제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촌의 핵심은 학교다. 그리고 제가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한디미 마을에 연 3만 명이나 되는 체험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3만 명이 오던 체험객들을 뒤로 하고 저는 학교 지키기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한디미는 끝났어. 한디미는 이제 체험마을에 사라지는 거야. 실패했어. 라는 많은 유언비어도 냈고 뭐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혹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저는 그래, 보자. 끝까지 웃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학교를 지켜내고 젊은 사람이 많이 이사 오게 하면 그때는 체험마을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굳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학교 지키는 일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한디미 마을의 멘토이셨고 농수산식품부에서 파견하신 그 1인 1촌 전문가로 계셨던 그 모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일본의 산촌 유학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본의 산촌 유학은 30년 전부터 해왔는데 도시의 아이들이 시골로 전학 와서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1년, 2년 후에 다시 다니던 도시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산촌 유학을 하면서 일본의 한 마을이 살아난 예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눈이 확 뜨였어요.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거다. 그것은 한디미를 위한 것이었다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학교 지키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지금까지 체험마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총집결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체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어놓았던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농촌 유학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데려다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12명을 모집해서 2주간의 교류학습을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 2주간의 교류학습을 마친 아이들이 너무나 만족도가 좋고 부모님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대미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한 365일 계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촌 유학에서 농촌 유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식 농촌 유학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최초로 1년 코스의 농촌 유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한대미 마을은 가구 수가 15가구가 늘었습니다. 또한 유학센터의 생활지도 교사들이 전입을 해서 이사를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대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한대미가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농촌 유학이란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시골살이, 들살이를 알려주고 감수성과 창의를 일깨워주는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이 되어서 아이들이 마을에 지금 우리 여름방학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방학 캠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농촌유학 출신들이 와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또한 그 보조교사로 일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간다면 MT를 어디로 갈까요? 1년 동안 내가 동네 곳곳을 다니고 누비고 다녔던 당연히 한대미 마을로 친구들을 데리고 MT를 올 것이고요. 또한 결혼을 해서 피서를 간다. 그러면 와이프한테 제 1순위로 아마 한대미 마을을 추천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당연히 아이들을 보내놓고 1년, 2년씩 한대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정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을 구입한다. 당연히 한대미 마을을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워크숍을 한다. 아니면 어떤 피서를 간다 할 적에 옆에 분들한테 아니면 신랑한테 당연히 한대미 마을을 1순위로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그 한대미 농촌 유학은 이 농촌 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농촌에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학교인데 초등학교를 통폐합 내지 폐교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농촌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한 번 폐교된 학교는 절대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다시 지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 망한 농촌은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늘어와도 그 밭이 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농촌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불 때 밑빠진 독에는 물을 살살 부으면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을 불 때는 새 나가는 보다 더 많이 왕창 쏟아부으면 물이 넘치고 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농촌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사실 이대로 끝이 아니라 뭔가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준비하신 분들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고 읽었습니다. 저희 그 농촌 유학을 수료한 아이들이고요. 지금 우리 여름 캠프가 진행 중인데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네. 급조해서 아이들이 지금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를 하러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정무찬 선생님의 우리 제자분들 직접 불러주시죠. 자, 얘들아 나와라.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정돼 있을 거고. 농촌을 밥 매는 일 말고는 농촌에 가서도 농사가 아니고 다른 일이 있다면 농촌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사회적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어촌의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그 마을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요. 농촌 마을에 가서 무언가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농촌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들과 함께 교육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어촌 체험지도사 교육이나 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이라든지 농촌 마을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과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본인들의 마을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낄 때 저희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을 농어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활성화센터라는 서울에 있는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조경학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조경설계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가 오고 저는 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면서 아이의 육아 문제 또는 IMF가 되면서 그 전에 제가 했던 재미난 일들 대신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새로운 일이 없을까?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작지만 제가 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제가 대학원 3학기 때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을 갔었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본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 떠올랐어요. 아,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과 같이 이런 자원이 참 좋지 않나요? 이걸 우리 좀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해서 새로운 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촌에 한번 와보세요. 농촌에 오면 따뜻함이 있고요. 농촌에 오면 편안함이 있고요. 고향 같은 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계획 또는 농촌 관광 이런 것들을 하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농촌에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활동이지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1년에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자. 겁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차 하나, 노트북 하나 이렇게 들고 또 저를 믿어주는 친구랑 같이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정말 막연했어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뭔가 재미난 일들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서 재밌게 놀고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갈 때는 그 마을에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사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 농가에서는 마을에서는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러면 마을이 돈을 벌면 공동으로 돈을 벌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점심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의 방과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마을 한 마을 이렇게 만나면서 일들을 해왔습니다. 12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는 16명의 젊은 친구들이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주민들과 같이 꿈꾸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과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어떤 사람들은 농촌을 컨설팅한다. 그래서 농촌 컨설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농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일이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농촌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펙과 그 재능으로 더 많은 일들을, 더 좋은 일들을,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 데리고 농촌에 체험하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만약에 내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4학년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이들 반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엄마들과 같이 농촌 체험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를 농촌 마을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마을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막 검색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누가 올려줄까요? 그런 정보들을 올려주는 사람을 농어촌 체험 지도사라고 부릅니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오게 프로그램의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체험객이 오면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재미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농어촌 체험지도사를 만나면 농촌 마을의 자원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농촌의 살아있는 자원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숲해설가라고 들어보셨죠? 예. 문화해설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숲해설가는 숲에 있는 자원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요. 나무도 설명하고 꽃도 설명하고 거기에서 보이는 새도 설명하죠. 그렇죠? 문화유산 해설사는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들을 설명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농어촌 해설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어촌 해설가를 만나시면 아주 자원이 그 전에 봤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농어촌 해설가는 여러분을 모시고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을회관 뒤에 있는 마을 장독 앞에 서서 아마 이야기를 이렇게 풀 겁니다. 옛날에 장독대를 지키던 신 아시나요? 청룡신? 청룡신의 이야기도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장독대 앞에 아마 보신 분들, 젊은 친구들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장독대 앞에는 버선을 오려서 거꾸로 한 줄로 거꾸로 붙여놓죠. 그쵸 어머니? 예, 거꾸로 붙여놔요. 그랬던 우리의 풍습 같은 것들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가를 만나고 마을을 보면 마을이 새롭게 보여요. 심지어는 매일 먹던 된장국도 마을에서 주는 그냥 된장찌개도 이 된장찌개가 옆집에 있는 옆 동네 사기막골의 아저씨가 만든 도간에 담겨있던 그 된장이구나, 5년 묵은 된장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된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농어촌 해설가입니다. 예. 또 제가 소개해줄 새로운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작은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CEO다 이렇게 부릅니다. 농촌 마을에서 본인의 마을에, 자기들의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른들의 집들을 이렇게 보수를 하는 일들을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면 장판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벽지를 깨끗하게 바꿔주는 일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겨울철에 조금 더 따뜻하게, 여름철에 조금 더 덜 덥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들의 일들은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들도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강원도 횡성에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재미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하는 할머니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하게 되셨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그 도자기 하시는 분이 부부가 마을로 귀촌을 했어요. 마을에 폐교를 빌려서 귀촌을 하셨는데 귀촌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언제 가서 어떻게 인사하지? 하고 막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거꾸로 마을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뭐 한번 불러서 밥 한번 먹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마을 회관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갔더니 한쪽에서 할머니들이 만두를 막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둣국을 끓여서 새로운 가족이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만둣국을 먹으라 그러면서 어디서 왔느냐, 마을에서 사는데 불편하진 않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마음을 내가 좀 갚아야겠다.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거였어요. 저 할머니들이 저렇게 예쁘게 만두를 빚으시니까 아마 흙도 예쁘게 잘 빚으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가마가 있으니까 저 할머니들에게 흙을 들여서 예쁘게 그릇을 만들게 한 다음에 우리가 가마로 구워가지고 다시 할머니들 드리자. 이런 생각을 그 두 부부가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할머니들과 같이 예쁜 그릇을 만들고 그거를 구워서 다시 할머니들을 드리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 내가 우리 며느리 오면 줄 거야. 이거 내가 우리 손녀 오면 줄 거야 이러고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소문이 막 났어요. 사람들이 야 저기 되게 재미난 일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여러 이제 부처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요즘은 그 분들은 할머니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얼굴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도 활동을 하고요. 아이들과 같이 음악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농어촌 문화기획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그렇죠?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 기회가 도시만큼 많지 않아서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농촌에 가신 분들이 농촌에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동네 분들을 모셔서 그런 활동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최근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무수히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직업들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자, 나 지금 농촌 갈래. 이러고 바로 딱 가시면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이들과 같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체험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체험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시간 정도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시험도 쳐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체험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 해설가도 있습니다. 해설가도 100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료를 받을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맞추시면 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과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기관들 그 교육 기관들을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받은 교육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나는 내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촌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앞에서 말씀드린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든지 다문화 가정 여성들과 같이 작은 카페를 한번 또는 작은 식당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든 농산물들 조금씩 만든 농산물들을 꾸러미에 넣어서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컨설팅 프로그램이라고요. 지금 농림부 또 행안부 또는 고용노동부 이런 등등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어촌 공동체 회사 또는 사회적 기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일들을 교육 컨설팅도 하고 실제로 멘토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워크숍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 같은 회사, 그걸 저희가 농어촌 지역개발 또는 농어촌 컨설팅 회사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한번 저희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올해도 저희 내년 초에도 진행을 할 건데 로컬 디자인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한국농촌관광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촌 관광을 해보고 싶다, 농촌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관광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자원을 이해하고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건축을 해야 하며 어떻게 조경을 해야 하는지를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입니다. 농촌에는 여기 계신 분들 은퇴하셔서 또는 귀농하셔서 귀촌하셔서 또는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내 평생을 바쳐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 새로운 직업을 한번 만들어보는 개척자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젊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학교인데, 농촌에 대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농촌에 한번 와보세요. 농촌에는 내 평생을 바쳐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농어촌의 인재를 키워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아까 강의해 주셨던 우리 두 분과 더불어서 우리 임동창 선생님, 또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임상수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차도녀처럼 보이는데 사실 농어촌 곳곳을, 전국 곳곳을 다 돌아다닌 농어촌 전문 방송인입니다. 네. 실적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다고 하는데 직접 보고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느낀 점 굉장히 많고요. 제가 뭐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농어촌을 가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사투리를 많이 쓰시잖아요. 지역 특색상. 네네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촬영 왔다 싶으면은 사투리를 안 쓰시려고 하세요. 너무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경상도에 갔는데 굉장히 그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난 사투리를 많이 써서 옆에 김씨가 잘해요. 그래서 김씨분이 나오셨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그러더니 여기에 파를 숭숭 넣어가지고 대파주면 돼요. 예, 사투리 나는 전혀 안 쓰죠. 사실 저희가 뭐 농어촌을 다니다 보면 저희가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구수함이 있거든요. 그럼요. 저희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대파 볼까요? 그러죠. 네, 우리 임동창 선생님은 특별히 또 무대 바로 앞에서 앉으셔가지고 아주 경청을 하셨거든요. 느낀 점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은 어떤 동지 같은 그런 느낌도 가졌고요. 네. 또는 시골에 살면서 전혀 몰랐던 아주 좋은 유익한 그런 정보도 알게 됐고. 근데 우리 임동찬 선생님은요, 왜 굳이 남원에까지 내려가셔서 인재 육성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원래 저도 출신이 촌놈이에요. 그 시골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기도 했지만 항상 그렇게 시골이 좋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일단 공기가 너무 좋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시골 가면 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 삶의 질의 아주 근본이 전혀 다르다. 저는 그것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무대를 지금 고향에 계신 듯한 느낌으로, 예, 신발도 안 신고, 예, 자연에 있는, 예,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네, 답답해요. 네.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 네. 이게 답답해요.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요. 예, 그러니까 자연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신 건데.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어떻게 보면 인재들을 육성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처음에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오면 굉장히 지겨워하고 뭐 힘들어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무 그늘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풀포기 하나가 정말 밉기만 했던 그 풀포기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중심이 잡혀가요. 아주 시골은 교육의 최고의 현장입니다. 예, 사실 예,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는군요. 이제 우리 사실 젊은 친구들이 오늘 많이 왔습니다. 예, 아까도 예, 그 강의를 많이 해줬지만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솔직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했던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농촌 마을에서 저희는 항상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러와서 뭔가를 하는 일에만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거꾸로 하자. 우리가 도시에 가자. 도시에 가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꼭 농촌 마을에서만 체험하냐. 농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도시의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이런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좀 더 현대적인 문명의 힘을 빌려서 농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빼어난 외모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근데 이 농어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뻐하세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정말 예뻐서가 아니라 그만큼 농어촌에 젊은이들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말 걸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즐거우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마을에 젊은 이장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한 분이 결혼을 해서 여기서 정착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 스캔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모가 액면가가 한 40대 후반이세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나이는 어느 정도 제가 극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들 교육 문제가 살짝 걸리더라고요. 정말 그 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도심의 어떤 교육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농어촌의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죠. 도시에서는 한 반이 한 30명, 40명 되잖아요. 근데 시골의 학교는 5명, 6명밖에 안 돼요. 그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원탁으로 올려놓고 하나씩 다 보고 하니까 애들이 졸 수도 없고 뒤처질 수도 없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육은 학교만 있으면 도시 교육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일단 좋으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잖아요. 놀거리, 볼거리, 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 교육이 현재 상태의 학교만 유지된다면 도시의 어떤 교육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 정문찬 선생님께서는 느끼실 것 같아요. 귀농귀촌해서 온 학생들이 아니면 또 도심에 있다가 온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가 엄청 느긋해졌다, 여유로워졌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들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그 넓은 들판, 그다음에 정말 확 트인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느긋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동생하고 옛날에는 맨날 동생하고 싸웠는데 동생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 엄마가 보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동생한테 그래 네가 해. 엄마가 지금 빨리 안 된다니까 엄마 괜찮아 기다리면 되니까. 완전히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얘들 얘 교육시켰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변한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촌이라는 것이 그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연적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1년을 시골에 가서 1년을 공부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엄마 입장이라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왠지 조금은. 그러니까 1년 정도를 학업이 조금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부모님의 생각이죠. 부모님의 생각. 아이들은 금방 적응합니다. 시골에 오면 금방 시골로 적응하고 일주일만 되면 적응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 다시 도시에 적응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내하고 떨어져 있으면 얘는 절대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전화를 몇 번씩 합니다. 이틀 만에 전화가 우리 일주일 만에 전화
동안 하지 말아라는데도 이틀 만에 전화해가지고 잘 있나? 이 안에 한 번도 떨어져 있어보지 않았는데 전화합니다. 근데 그 받은 아이는 엄마 전화 왜 했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같이 아이는 정말로 아이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엄마 관점에서 보니까 얘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떨까 그러는데 그 아이는 여기서 스트레스 딱 풀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 잘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건데 하고 싶은 건 도시에서는 모든 걸 다 안 돼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뛰어노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다 푸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했기도 할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실컷 놀다 지쳐서 공부하는 거네요. 더 덜 노론 쓰면 1년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년씩 있는 아이들도 있고 3년씩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예, 정말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문제의 근본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돼요. 예,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그 자식하고 그 자식의 실제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게 지가 생각하는 부모하고 부모의 실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것부터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네네. 야, 너 지금 저 사람을 누가 만드냐? 예? 사람을 누가 만드냐? 사람을요? 엄마 아빠가요. 똑똑하네. 그래서 네. 엄마 아빠가 신이다, 신. 키워서 바깥으로 내보내놓고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모든 사랑을 쏟지 않느냐. 네가 아프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대. 자기 목숨을 버리고라도 너의 목숨을 길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너는 그 부모가 과거를 살아온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한테 표현하는 그 방식이 너한테 안 맞다고 부모의 그 큰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틱틱거리고 막 그 짜증내고 하던 아이들이 전부 부모를 다시 봅니다. 정무찬 선생님, 아이들이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가면 이제 부모와 소통이 조금 이루어지나요? 농촌 유학하면서 또 이제 좋은 점 하나가 아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부모님이 아이를 유학 보내놓고 1년 동안 또 내가 왜 그때 그 오락하는 걸 그걸 왜 그렇게 탁달하고 했을까 하고 후회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괜히 아이들한테 탁달하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너무 속상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는 기간이 돼서 서로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그러한 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제 인재가 이런 자연을 벗삼아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인재가 된다. 결국에 이런 결론을 내자면 사실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는 와서 무작정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귀농귀촌에 성공을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을 많이 귀농귀촌하면 하게 되나요? 사실은 그간에 오랫동안 도시에서 도시형의 일들을 많이 해왔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가면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마을의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사무장을 한다든지 동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보를 전달해서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잘 묶어서 본인은 도시에 살았으니까 도시에 많은 판매처들이 있잖아요. 내 농산물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믿고. 그래서 그런 좋은 농산물을 모아서 도시로 보내주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중간자로서의 역할 또는 농촌에서 필요로 한 도시형의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하는 직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서서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농어촌 그 농촌 체험 지도사 비즈니스 CEO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짭짤하게 좀 버셔야 돈벌이가 아주 잘 됩니다. 라고 됩니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이게 처음이라서 아직은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는 일들이지만 앞으로는
도시에서 한드미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드미는 차마 예약조차도 못할 상황까지 가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위 러브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재 육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빌리 선데이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성공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 러브팜은요 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dly slipped into his cave.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